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요. G7 정상회담이죠.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B3W.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데 네. 요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P4G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B3W는 Build Back Better, B자가 석자죠. 앞에. 네. 그리고 월드. 그러니까 더 나은 세계 재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가 머리 글자를 따는데 B자가 세 개, B3 그리고 W자가 하나. 그래서 B3W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중국이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시설하게 하고 네.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 영향권에 두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1대1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부채 함정에 빠진다. 중국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나라들이 결국은 그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갖다가 벌질 못하니까 결국 이자를 갖다가 중국한테 제대로 못 줘가지고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마련을 해서 저개발 국가, 저소득 개발 국가의 인프라 시설 투자를 돕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근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그렇고 뉴욕 타임스도 역시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걸 갖다가 주도해 나갈 어떤 새로운 구조가 없지 않느냐. 딱히 주인이 없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네. 자금 조달이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2조 2,500억 달러. 이것도 지금 사실 의회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40조 달러를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으는 거지만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G7 안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을 갖다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에 화웨이 장비를 놓고 문제가 됐을 때 중국이 폭스바겐 자동차를 중국에 못 팔게 하겠다.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를 일부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G7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G7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는데 이 B3W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또 1대1로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넘어올 거냐, 뭐 이 부분도 좀 의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을 두고 부채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지적되긴 했지만은 이 개도국 입장에 대해서 봐서는 또 장점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대1로가.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B3W가 출범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로 치면 예타 심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겠지만 중국은 그걸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을 건설하든 화력발전소를 짓든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개도국 입장에서 중국의 1대1로보다 더 매력적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시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게 되면은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까지 중국이 다 맡아서 하거든요. 그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중국 업체가 건설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게 편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B3W로 넘어오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G7 네, 또 인프라 투자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뭐 여성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꼈다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색조 화장품을 많이 소비를 할 거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올리브영이 최근에 정기 세일을 진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한 15% 증가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색조 화장품의 증가율은 25%, 여기에 비해서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23%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의 성장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스티로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중국 시장에서 색조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에도 북미 지역에서 색조 화장품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26% 성장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색조 화장품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었었는데요.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는 1% 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3% 정도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17% 정도 줄었고 네.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3%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에 색조 화장품 소비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품 제조사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는 않지만 벗었다 썼다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색조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썼다가 벗더라도 표가 안 나는 것. 네. 그러니까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것.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뭐 향후에도 또 저희 또 프로그램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티로더라든지 뭐 색조 화장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또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 애플이 최근에 BMW 전기차 개발을 담당을 했던 수석 부사장이었다 그럽니다. 네. 올리히 크란츠라는 사람을 영입한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BMW에서 30년 동안 전기차를 개발을 해오다가 2016년에 BMW를 나와가지고 카누라는 회사 아시죠? 왜 네. 스케이트보드형의 플랫폼 만든 그 회사를 갖다 공동 설립을 해서 CEO를 맡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 이 카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투자 내지는 인수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왔는데 시도를 해왔었는데 다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공동 설립자 크란치를 갖다 영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애플로 본다면은 애플카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실 애플이 한 번도 애플카를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블룸버그 통신이 사람 목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애플은 자기네들이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그 애플의 이 전기차 개발의 수석 담당자가 아마도 애플의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애플은 테슬라의 무덤. 어허. 왜 그런가 하면 테슬라에서 해고된 사람이 애플로 간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애플에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의 이 전기차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